그러면 어떤 경우에 크라운을 하느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치가 광범위하게 좀 커지는 경우인데 어디까지 인네일을 하고 어디까지 크라운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보통 그 기준은 교과서적으로 볼 때 이 중심에서부터 요 거리에 충치가 반 이상 넘었을 경우, 여기가 산이고 정상이고 산 꼭대기 4개 산 꼭대기가 있는데 산 꼭대기까지 거리에, 그러니까 전체 직경에서 반 이상의 충치를 먹었을 경우에 크라운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레이가 이렇게 넓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힘을 받는 부위들인 이쪽 부위들 같은 경우에 이 인레이 바깥쪽에 치질에 힘을 받게 되는 경우에 치아가 파절이 되는 경우가 오래 쓰다 보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런 파절들을 막기 위해서 전체 크라운을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권고하고 있지만 치아의 보존적인 측면과 같이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자분한테 여쭤보고 이렇게 큰 경우에는 조금은 접착성이 있는 아까 이맥스라는 그런 재료나 조금 더 치아와 실제 접착을 하는 재료고, 골드 인레이 같은 경우에는 금속과 시멘트는 붙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더 기계적인 결합에 더 가까운 인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깨져나갈 수 있음을 고지를 드리고, 그래도 치아를 조금 덜 깎고 그러기를 원하시냐고 여쭤보시고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냥 조금은 위험할 수 있지만 큰 충치 부위도 인레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라운으로 완전히 이렇게 씌우면 이 안에 크라운도 이제 시멘트로 접착을 해서 치아와 붙여 놓는데 이 안에 충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현재 진단 기구나 최첨단 장비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에 이제 충치가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충치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육안으로도 어둡게 비춰서도 알 수 있지만 엑스레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판독을 해서 충치가 있다는 것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라운을 씌워서 치아를 덮어놓는 경우에는 모든 크라운이 다 방사선, 엑스레이가 투과할 수 없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크라운을 덮은 부위는 다 하얗게 나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그래서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치를 조기 진단하기도 힘들고, 크라운도 10년, 15년을 쓰시면 크라운도 시멘트로 붙여놓기 때문에 시멘트가 녹고,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시멘트도 영구적인 시멘트가 없잖아요. 근데 하물며 치과에서 쓰는 시멘트도 같은 회사, 비슷한 회사들이 만드는 시멘트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입안은 침이라는 수용액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시멘트가 녹게 되고, 그 미세 시멘트 공간을 타고 미생물이 들어가서, 이게 크라운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시멘트 공간이었는데 시멘트가 녹으면 이 공간을 미생물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충치균의 특성은 공기 있는 데서 자랄 수 없고 공기가 없는 이 깊숙한 곳에서 충치가 자라나게 됩니다. 만약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썩으면 참 좋을 텐데, 육안으로도 확인되고 빨리빨리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을 텐데, 충치균은 혐기성균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자랍니다. 안쪽에서부터. 그래서 이 안에 신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경이 있다면 충치가 가까워지면서 좀 찬 거에 시리라던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충치가 진행되더라도 그냥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된다면 천천히 신경이 죽으면서 아주 극심한 통증까지 이르지 않고 신경이 죽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신경을 다 제거를 하고 신경치료가 돼 있다면 이 치아는 신경을 느낄 수 없는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충치가 이쪽으로 와도, 충치가 다 먹어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기 이 아래까지 내려와도. 그럼 여기까지 다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라운이 잡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크라운은 그냥 툭 빠져서 들고 오시죠. 아, 크라운이 빠졌어요. 하지만 크라운이 빠진 게 아니라 안에 치아가 다 썩어서 그냥 떨어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치아를 살려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머리 부분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발치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크라운을 안 씌우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걸 선호하고 있고요.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크라운을 씌우는 것보다 더 오래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뿌리 끝까지 팍 깨지거나 이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깨져나가는 경우는 다시 크라운을 그때 가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 비용은 더 많이 들 수 있겠죠. 그냥 처음부터 크라운 하는 경우보다는 평생을 두고 이 치아를 팔로우업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비용이 많이 들까는 사실은 그것도 퀘스천이 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얘는 더 빨리 임플란트를 하고 결국은 이 치아도 언젠가는 뽑고 임플란트를 하겠지만 비용상으로는 비슷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인내라는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더 자기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저의 그냥 소신입니다. 충치가 커졌을 경우에 더군다나 보통은 여기 충치가 제가 이제 씹는 면만 그렸지만 사실 충치는 이 씹는 면보다는 씹는 면에 생기는 건 정말 양치질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근데 거기보다는 이런 인전면 여기에 충치가 생기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낭질은 충치균이 뚫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입구도 이 범낭질은 적습니다. 인전면의 충치의 특징은 처음에 이렇게 충치가 이렇게 진행해 갑니다. 그만큼 들어갈수록 작아지죠. 그만큼 뚫기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막 선발대가 계속 가서 여기를 뚫게 돼서 범낭 상하질 경계로 오게 되면 쫙 퍼져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런 게 전형적인 인전면 충치의 엑스레이 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커져가게 되고 이제 비로소 신경이 있는 데까지 다 닿게 되면 신경치료를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렇게 썩었다는 얘기는 치아 위쪽에서 보면 거의 반이나 5분의 2가 썩어져서 안에 있는 기반을 다 제거하게 되면 위에 남아있는 껍데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껍데기도 다 이제 제거하고 이러면 실제 남는 치아가 5분의 3 정도밖에 안 남는 이런 경우는 부분적으로 씌우기는 조금 힘들고 이렇게 커진 경우에는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충치의 진행 과정과 충치 단계별로 치료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이 충치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치과의 잦은 방문입니다. 6개월마다 혹은 1년마다 방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오지 않고 작은 충치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레이 할 거 레진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또 크라운 할 거 인레이로 마무리할 수 있고 그러면서 비용도 절약하고 또 치아도 더 보존하고 덜 깎고 그래서 그 치아를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충치 단계별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제가 보존과를 전공하고 수련받고 전문의도 아니지만 제가 임상으로 겪는 경험 하에서 치료 철학과 그런 것들이 가미돼서 저희 치료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일반적인 그런 제너럴한 얘기들도 그런 치료 방법들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저의 조금은 치료 철학이 담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이었습니다.